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월가가 아이온큐 말고 추천하는 주식 25년도에는 어떤 기업이 대장주가 될지 지금부터 방송을 통해서 좀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또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비난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아이온큐 관련되어 있는 영상 자료는 최근에 제가 많이 업로드를 했었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도 아이온큐가 빠질수록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오늘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유효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리포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이온큐를 말고 이제 월가에서는 다른 기업을 추천한다라는 느낌의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과연 어떤 기업, 그러니까 아이온큐 말고 월가에서는 어떤 기업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월가가 아이온큐 말고 다른 걸 찾는다, 선택했다, 이런 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당장 아이온큐에 $1000를 투자해야 될까요?를 이야기했을 때, 마켓비트에서는, 자, 월가 최고 평점 및 최고 실적을 기록한 리서치 애널들과 그들이 고객에게 추천하는 주식을 매일같이 추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이 아이온큐가 아닌, 아이온큐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죠. 5개 주식을 선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최고 등급의 분석가들은 이 5개 주식이 더 나은 매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5개 주식을 보려면은 우리 흔히 잘 아는 그냥 광고 같은 거, 광고 들어가서 이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1. 결제를 하든지, 근데 결제를 해도 이건 안 나올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그냥 광고, 결국에는 어그로성으로 끌어놓고 주식을 안 알려준 그런 거와 같은 흐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제가 지금 당장에 확인을 할 수도 없고, 확인을 만약에 이 결제를 해가지고 5개 주식을 알려준다고 칩시다. 이걸 제가 다시 재배포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인 부분을 걸리겠죠. 유료 자료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무료로 이렇게 뿌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합리적으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주식을 선정했는지 우리가 그간의 마켓비트라는 이 기업의 뉴스 자료라든지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쉽게 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간단한 이유여서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거, 결국 순이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내부 활동, 이 대마시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내부자 매도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부정적으로 점수를 평가하는 거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되었다? 아마 이 내부자 매도 활동 때문에 이번 이 애널들의 이제 긍정적인 목표 이런 거를 끌어내는 건 끌어내는데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온큐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오히려 이런 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양자 컴퓨터라는 용어를 보면 길게 봐야 된다 늘 말했던 부분인데, 현재 이 아이온큐가 뭐하고 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6개 애널을 추적했고요. 거기서 4개, 보통 보면 거기서 지금 매수 의견 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벤치마크는 4월 23일 목표 달러를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는 그대로다.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가만 줄였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니더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했지만 매수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제시,
그다음에 데이빈스 같은 경우도 하향 조정하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불안정한 거는 증권사에서 지금 매수를 지금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뭐가 나왔어요? 목표가 하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리스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온큐 말고 다른 과연 기업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뭘 봐야 되느냐? 강력하게 매수 추천이 아이온큐가 6개 중에서 4개였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목표가도 상향되면서 강력 매수 추천을 하는 기업은 없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이 예상 5가지를 뽑아봤을 때는 지금 어떤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자, 우리가 박리 컨설팅으로서 부주 앨런 해밀턴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에게는 강력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앰플리텍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군사 작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의 다 근데 보면 국방 관련된 기거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하면서 강력여도 매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드디어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이제 D-Wave 퀀텀,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양자와 함께 이 아이온큐와 함께 제약도 엮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이온큐보다 더 높은 매수 등급을 가지고 가는 기업은 이 5개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 D-Wave 퀀텀이 아까 이 5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직접적으로 돈 내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아까 뭐 추적을 해가지고 애널들의 이런 리포트, 증권, 이 목표 이런 걸 다 참고해가지고 5개 선정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D-Wave 퀀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켓비트 그런 부분에서 찾아봤을 때 정말 아이온큐와 비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이전의 영상을 보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봐도 알겠지만 아까 이제 아이온큐와 함께 이 기사에 언급된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다? 이게 합의 등급이 돼서 매수 의견이 어떻게 되냐겠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냐 안 하냐 해서 구입하다 역시 다 바이고, 중간 구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냥 뭐 투자 유지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애매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구입하다 리게티도 같이 나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D-Wave 퀀텀과 여기서 양자로 본다고 하면 리게티 정도. 실질적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전에 D-Wave 퀀텀과 함께 아이온큐와도 굉장히 비교 분석을 많이 한 것 중에 또 하나로 뽑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 뉴스 자료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까 마켓비트에서 꾸준히 나오는 그런 뉴스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온큐를 쫓는 대신에 이제 아이온큐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쫓지 말고 뭐 해라? 매수할 수 있는 저렴한 양자 컴퓨터 주식은 딱 2개가 있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D-Wave 퀀텀이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25년까지 자금난에 직면하겠지만 최대 1억 3천만 달러의 발행 능력을 보유하면서 이 회사 자금, 그래서 지금 신용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정부 고객 매출도 80만 달러, 연구 고객 매출 60만 달러 증가하고 상업 고객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이 자금난 부분 역시도 얼마든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D-Wave 퀀텀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과거 이제 거기 추가적으로 리게팅 같은 경우도 양자 프로세서 및 컴퓨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손실 중이겠죠. 돈을 잃고 있다는 건 손실 중이지만 더 긴 현금 할주로가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회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현금성 자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리게티라든지 D-Wave 퀀텀을 과거부터 비교 분석, 아이온큐 대신에 이런 종목을 보는 건 어떠냐고 비교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면은 또 아이온큐와의 이런 경쟁, 그래서 아이온큐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근데 D-Wave와 아이온큐가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뭐예요? 기술 자체가 다르죠. 같은 양자지만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전기차로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전기차냐 아니면 수소 전기차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계속해서 D-Wave와 아이온큐는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대표적인 게 D-Wave는 어닐링, 양자 어닐링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같은 거는 게이트 기반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서로가 비교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디웨이브 퀀텀과 아이온큐에 대한 비교 분석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최근엔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상용화 기대감까지 나와버리죠. 그래서 지금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상용화 기대감과 함께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인 강세적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과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개 뽑은 기업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켓비트의 과거 뉴스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보다는 이런 디웨이브 퀀텀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양자 컴퓨터 바람이 부는데 누가 주도했다? 디웨이브 컴퓨터가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뭐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뭐 상용화 기대감으로 기술 발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어드밴티지 2를 공개하면서 오히려 양자 어닐링 기반 컴퓨터가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죠.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그 6개에서 4개사 매수 의견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또 뭐예요? 벤치마크 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뭐 하기 시작했다? 디웨이브 퀀텀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디웨이브 퀀텀이 좋다, 양자 컴퓨터 좋다, 양자가 아니죠, 아이온큐가 좋다, 이거를 비교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뉴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런 이 마켓비트에서 아이온큐는 그 월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추적해 봤을 때는 아이온큐는 거기 포함되지 못했다, 이걸 봤을 때는 오히려 디웨이브 퀀텀이 더 강한 상승을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고,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거를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아이온큐는 지금 상승하다 조정하다 지금 상승 조정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 디웨이브 퀀텀은 지속적인 상승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재차 상승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글로벌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래 제2의 엔비디아, 아이온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할 거다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 세계 증시를 흔드는데,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당장 테마 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충분히 어렵지 않다 생각해 보고 있고, 다만 뭐 디웨이브 퀀텀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완전히 달라요. 양자 어닐링과 양자 게이트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뭐 적합 분야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정확도도 낮고 정밀 계산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아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양자 어닐링이 먼저 상용화가 되느냐, 양자 게이트가 먼저 상용화가 되느냐, 시장은 그냥 이 상용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과거에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드렸지만, 지금 뭐 큐비트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물량만 봐도 양자 어닐링이 엄청나게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용화보다 근접하다라는 시각이 많죠. 그래서 시장은 어찌 보면은 이런 디웨이브 퀀텀을 오히려 월간에 더 아이온큐보다 디웨이브 퀀텀에 대한 매수 추천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